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을 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공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경매 사고의 8, 90%가 선순위 임차인 관련한 것이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물건은요. 이번에는 광주 사건 한번 골라봤습니다. 5월 14일 날 입찰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이화 빌라라고 하는데요. 건물 면적이 24.28, 전용 면적 7평 좀 넘으니까 뭐 방 하나 원룸 같은 그런 거일 것 같아요. 내부는 모르겠지만 물건을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공부하자는 거예요. 감정가는 다세대 빌라인데 감정가는 3,600만 원입니다. 3,600인데 한없이 유찰이 돼서 지금 감정가의 6%입니다. 6%인 216만 5천 원 최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광주지법 같은 경우에는 재경매인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은 그대로 10%네요. 22만 원 되어 있습니다. 사건 번호가 2017 타경이에요. 아유,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번호입니다. 그죠? 2017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설명 한번 드릴까요? 2017 타경 66818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2017년도에 경매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라는 거고 66818은 그 광주지법 본원인데요. 그러면 그 법원에 해당 법원에 경매가 접수된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2018년 4월 12일 날 3,600만 원으로 진행이 쭉 됐습니다. 그러다가 쭉 내려가다가 작년 10월 달 그죠? 누가 1,100 얼마 해서 낙찰을 받았었고 미납. 또 가다가 작년 3월 달에 810만 원에서 또 낙찰 받았다가 미납. 그리고 7월 달에 또 500 얼마로 낙찰 받았다가 또 미납 이렇게 됐습니다. 도대체 얼마 인수이길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한번 보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등기부 볼게요. 등기부 현황입니다. 등기부 현황 2011년 2월 10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 18일 날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박모씨 개인 근저당이네요. 1억이랍니다. 1억. 여기가 그래서 말소기준 등기가 됩니다. 근저당이 제일 먼저 나왔다. 그죠?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것은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6개가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 있죠. 여기는 근저당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 2011년 2월 18일 날 농업법인에서 또 근저당 1억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같은 날 근저당에서 뭐죠? 최모시에서 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여튼 근저당이 3억이나 돼 있고요. 이 조그만 거에. 그 다음에 압류들이 막 붙어 있습니다. 북대구 세무서, 그리고는 강동 세무서, 서대전 세무서, 뭐 이런 식으로 압류, 가압류 막 있고요.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 7월 2일 날, 2013년 7월 2일 날 주택 임차권 등기가 들어옵니다. 김모 씨 3,500만 원이랍니다. 원래 전입 날짜는 제일 처음에 전입 날짜는 2007년 4월 6일이고 그리고 확정은 2011년 5월 19일 날 받았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3년에 임차권 등기가 됩니다. 그 뒤에 또 압류, 근저당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3천 얼마짜리 그죠? 조그만 빌라의 채권 합계액은 근 8억 정도가 됩니다. 여튼 이 임차권 등기권자 김모 씨가 이제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근저당이나 전세권 같은 물건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임의경매고 그리고는 이런 어떤 임차권 그리고 기타 가압류 이런 걸로 들어오는 게 강제경매죠.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가지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이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한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현황을 보죠. 등기부와 임차인에 대해서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말소기준 등기가 2011년 2월 18일이에요. 2011년 2월 18일. 이 임차인의 전입 날짜는 2007년 4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소기준 등기보다 한참 빠르죠. 4년이나. 그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3,500만 원입니다. 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에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배당을 받든지 아니면 낙찰자로서 받든지 법원에서 배당받고 모자라면 또 낙찰자로부터 받고 3,500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확정일자는 2011년 5월 19일로서 늦어요. 그죠? 여기 2011년 2월 18일 해가지고 뭡니까? 여기 근저당, 그죠? 3억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확정 날짜는. 자, 그렇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 배당 순서를 이 사건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여기 압류들이 막 있어요. 세금들, 그죠? 압류가 있습니다. 압류가 굉장히 많아요. 금액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당해세가 있으면 당해세가 제일 먼저 되고 세금 같은 경우에도 법정기일 기준으로 또 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임차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은 배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있고 그리고 확정일에 따른 우선 변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근저당 같은 경우에 최선순위 근저당이 2011년 2월 18일이에요. 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 광주광역시는 어떻게 되는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 2월 18일이에요. 임대차 보호법, 그죠? 봅니다. 2011년이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겠죠.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요 사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는 광역시, 그죠?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 이하일 때, 보증금이 5,500만 원 이하이면은 1,9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해준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500이잖아요. 그러면은 3,500 중에서, 1,900은 최우선 변제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제가 하시겠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아니다라는 뜻이다. 그죠? 자, 3,500에서 1,900을 빼면은, 그러면은 얼마 돼서 나머지는 1,600이 되나요? 자, 이론상으로 여기까지로 보면은 1,900은 일단은 그러면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고 1,600은 이 근저당이 다 받고 이 물건들이지 않습니까? 물건은 먼저 그죠? 순서대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 3억 다 받고 남으면 나머지 1,600을 받을 수 있는데 남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1,600을 인수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여기서 오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 미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 그러면 제가 배당표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이제 보는 옥션 사이트 예상 배당표입니다. 근데 그 유료 옥션 사이트 보면은 대지 권리 분석을 뭐하러 공부하느냐 이러는데 제가 쭉 분석을 하다 보면은 제대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고 간혹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옥션 사이트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면책 조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셔야 돼요. 본인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번 사건은 제대로 돼 있어요. 한번 볼게요.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자, 지금 감정가 6%까지 아까 떨어져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216만 5천 원이에요. 216만 5천 원. 자, 그리고 전 경매 보증금이 다행히 있습니다. 3번이나 미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게 221만 1,3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두 개를 합하면 400 몇십만 원이 되죠. 여기서 경매 비용 108만 8천 원을 뺍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329만 8,300원이 됩니다. 자, 이 돈을 가지고 배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1,900만 원이었죠. 자, 거기까지 해줄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에는 배당할 금액에 2분의 1 한도라고 그게 또 조건이 또 붙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1,900 하면은 그런 조건이 없다면은 1,90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라도 또 받아 300 얼마라도 받나? 그것 아니라는 거죠. 32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약 330만 원. 이 금액의 반, 2분의 1만 최우선 변제가 되는 겁니다. 이 금액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다 하면은 500만 원.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임차인이 여러 사람이라면은 그 2분의 1을 가지고 또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어떤 물건의 하자나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낙찰가가 굉장히 낮다고 합시다. 특히 뭐 다가구 원룸 건물 이런 거 가면 굉장할 수도 있겠죠. 많이 유찰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낙찰가가 1억이다. 1억이다. 그러면은 반 하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그런데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한 10명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그 10명이서 그걸 5천만 원을 가지고 나눠 가지는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서 지금 다들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김모 씨, 예,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 이분 임차권 등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여기서 329만 8,300원의 반인 1640, 1600이래, 164만 9천 원을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세금 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죠? 그리고 뭐 남는 게 있으면 밑에 가겠지만 뭐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져가게 되니까 사실은 이 근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도 못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이잖아요. 선순위 임차인이고 이 사람 보증금액이 얼마예요? 3,500 아닙니까? 3,500보다 3,500에서 160 얼마, 아니 160 얼마 이렇게 배당이 되니까 요 차액만큼 그 차액이 얼마냐면은 3,300 뭐죠? 35만 1,000원 됩니다. 이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최우선 변제 1,9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들어온 것 같고, 글쎄요, 또 뭐 세 사람이 전부 다 막 낙찰 잘못 받아가지고 잔금 미납을 했는데 어떤 계산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잔금 미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요지는 뭐냐면은 최우선 변제 보증금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얼마까지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낙찰가의 2분의 1 범위라는 조건이 또 붙는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왕 열어놨으니까 매각물건 명세서 안 보면 좀 허전하죠? 보고 지나갑시다. 아까 최선 순위 설정하는 게 말소기준 등기입니다. 2011년 2월 18일 근저당이고, 그리고는 이제 임차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2007년 2월 10일부터 임대차 기간 보증금 3,500만 원, 전입신고는 2007년 4월 6일, 그리고 확정일자 2011년 5월 19일, 배당 요구 날짜, 뭐 배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매 신고한 사람은, 그죠? 달리 또 안 하더라도 배당 요구한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자는 게 아니고, 매각물건 명세서를 늘 보면은 이런 내용 나오죠. 2013년 7월 2일 접수, 어쩌고저쩌고, 주택 임차권, 임차인 김땡땡, 대항력 있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이라고 여기 매각물건 명세서에서도 떡하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인수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얼마를 인수하느냐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사고가 난 거죠. 그죠? 예를 들면 한 500만 원 정도 낙찰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1,900을 배당 받으니까 나머지 1,600을 못 받으니까 내가 1,600 인수하면 되고 1,600 더하기 500 하면 2,100만 원. 그래도 시세보다 조금 싸네. 이렇게 생각해서 입찰을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구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경매 신청을 하거나 이러면은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을 받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다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얼마 받고 만약에 모자라는 게 있으면 낙찰자가 인수한다. 근데 만약에 모자라는 금액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요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주말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